재벌가 사모가 되기 위해 날 버린 엄마. 끝까지 복수하고 말 거야. 그 말 한 줄이 시작이었습니다. 증거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은호의 선택은 한 사람을 넘어 집안 전체를 흔드는 불씨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불씨가 처음 삼킬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에서 오래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애는 세상에 없어야 돼. 목소리는 분명히 고성이었습니다. 은호는 숨을 고르며 이어폰을 뺐고 오래된 다이어리를 펼쳐 들었습니다. 각 페이지의 숫자와 이니셜, 반복되는 메모, 마지막 줄마다 찍힌 정리 완료라는 표시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는 페이지 모서리에 포스트잇을 붙이며 낮게 다짐했습니다. 숨겼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워진 기록이 오늘 다시 말하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흔들릴 사람은 누구일지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이 조용히 열리고 정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물이 담긴 머그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니? 오늘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정순이가 컵을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말을 꺼내면 되돌릴 길이 없어질 텐데. 되돌리면 제 이름이 또 지워져요. 정순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가자. 한 사람의 허락이 용기를 채워주었고 바로 그 밤이 다음날 균형을 무너뜨릴 신호가 되었습니다. 은호는 USB 2개를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나는 원본, 다른 하나는 사본이었습니다. 이른 오전 은호는 카페 셔터를 반쯤 올린 채 동료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가 늦으면 이걸 대신 맡아주세요. 무슨 일 생긴 거야? 오늘만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동료는 묻지 않았고 봉투를 서랍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정말 위험하면 바로 전화해.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은호는 문을 나서자마자 재킷 안쪽 단추에 걸어둔 USB 고리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말이 지워질 때는 기록이 먼저 나서야 했고 기록이 흔들릴 때는 사람이 앞에 서야 했습니다. 행사장 입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재단 로고 앞에서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고 안내 직원이 QR을 스캔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좌석은 앞쪽 사이드입니다. 직원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가 명찰을 가슴에 달며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질문을 막으면 진술로 들어가겠어. 정해진 순서가 박수의 타이밍을 정한다면 진실의 타이밍은 스스로 정해야 했습니다. 대기존 의자가 절반쯤 비었을 때 재단 관계자가 다가와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대표님 인사 후 가족 소개가 있습니다. 현장 발언은 사전 승인분만. 이때 갑자기 은호가 마이크를 들고 말하였습니다. 제 발언은 제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관계자의 동공이 잠깐 흔들렸고 옆에 스태프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예고 없이 순서를 바꾸시면. 예고가 없었던 건 늘 제 삶이었습니다. 한 줄의 문장이 예행 연습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었고 그 순간이 바로 앞에 다가왔습니다. 성재가 초대석에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팔걸이를 천천히 두드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둬. 네가 다칠 것 같아서 그래. 오늘은 내려갈 자리가 아니에요. 끝까지 버틸 수 있겠어? 버티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거예요. 성재의 턱선이 굳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붙잡고 싶은 마음과 멈추게 하고 싶은 마음이 섞여 흔들렸습니다. 반대편 통로에는 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초대석이 아닌 일반 구역에서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위치점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입력창에 5글자를 써두고 보냈습니다. 필요하면 앞. 전송 표시가 사라지자 그는 화면을 끄고 객석을 스캔했습니다. 한 발 앞섬이 도움인지 한 발 비켜섬이 배려인지 매 순간 판단해야 하는 시간이 곧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준비된 멘트가 리듬을 타고 흘렀고 조명이 무대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이어서 고성희가 등장해 정교한 미소로 박수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 재단의 새로운 비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곁에서 함께할 소중한 가족을. 은호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통로 끝 스탠딩 마이크에 선 그는 높이를 맞추고 첫 문장을 꺼냈습니다. 한 문장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딸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내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고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준비된 소개가 멈춘 자리에서 지워진 시간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성희의 미간이 강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사회자는 멘트를 잊지 못하고 카드를 덮었습니다.
현재의 기억에서 저는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얇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모서리에 붙인 번호표를 따라 날짜와 금액, 반복된 이니셜, 끝줄의 정리 표시를 또렷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앞줄에 몇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뒷줄에서는 휴대폰 카메라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사적인 노트입니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사적인 것은 제 이름을 지울 때만 사적이었습니다. 사적과 공적의 경계가 뒤집히는 순간 말의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은호가 재킷 안에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원음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얼굴을 보고 제 문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난처한 미소로 제지하려 하자 은호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제 이름을 돌려받았습니다. 객석의 공기가 한 단 낮아졌고 누군가가 손에 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화면 맨 위에 낯선 문장이 떴습니다. 익명 네가 든 증거 뒤엔 다른 손이 있다. 은호는 화면을 잠깐 보고 다시 마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앞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짧은 질문 하나가 객석의 숨을 붙잡았습니다. 무대 위의 상대는 한 사람이었지만 무대 밖의 상대는 몇 사람이나 더 있었는지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고성희가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여기는 비즈니스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개인사를 풀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적인 고백이 아니라 공적인 사실을 말한 겁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감당하지 않은 건 제 인생을 지웠던 사람 쪽이었습니다. 짧은 문답이 끝나자 사회자의 카드가 허공에서 멈춰섰습니다. 자리에 선이 그려지면 다음에는 이름의 선이 그려질 차례였습니다. 앞줄 기자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원본을 제공하시겠습니까? 다음 일정에서 원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일정은 언제입니까? 공개된 회의 날짜를 곧 잡겠습니다. 간단한 문답만으로도 장내의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부르지 않은 이름들이 각자의 머릿속에서 다른 얼굴로 떠올랐고 차이가 다음 파장을 키웠습니다. 측면 통로에서 성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쯤에서 그만하지. 오늘은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성재에게 얘기하는 은호의 뒤편에서 지혁이 손을 반쯤 들었다가 내렸습니다. 은호는 말 대신 고개만 작게 저었습니다. 그 순간 다음 선택이 장면을 갈랐습니다. 은호는 마지막으로 객석을 둘러보고 마무리했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내일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마이크를 스탠드에 올려두고 USB를 다시 안쪽에 넣었습니다. 숨을 길게 들이켰고 가방 지퍼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은호의 폭로로 행사장은 이미 술렁거렸습니다. 고성희는 단상 위에서 마른 입술을 다물었고 객석의 플래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멈췄고 또 다른 이는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날이 단순한 패션 행사로 기억되지 않으리라는 건 모두가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 파장은 단순히 행사장을 넘어 어디까지 번져나갔을까요? 정순이가 천천히 객석 사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종이 봉투를 쥔 채 떨리는 눈으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네가 결국 이렇게까지 상황이 되었구나. 은호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멈출 수 없었어요. 정순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네가 감당해야 해. 은호의 눈빛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부모의 말은 때때로 칼이 되기도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고성희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적인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 딸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숙한 감정으로. 말을 자르듯 은호가 다시 외쳤습니다. 저는 감정을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록과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행사장 앞줄에서 기자들이 동시에 손을 들었고 촬영 카메라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은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낮게 울렸습니다. 딸이 엄마를 공격하는 세상은 있어도 엄마가 딸을 공격하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지워진 건 누구의 선택이었습니까? 부모와 자식의 말이 충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로 더 오래 남게 될까요? 성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호야,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네가 상처받아.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손이 떨려 있었습니다. 은호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상처는 이미 오래전부터 받았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그럼 나라도 내 옆에 서줄게. 누나든 뭐든 상관없어. 객석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금단의 단어가 다시 터져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 죄가 되는 순간 그 죄를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뒤편에서 지혁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메모지를 쥐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 확보. 위기시 공개. 그는 은호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은호는 미세하게 숨을 고르며 대답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은 혼자 서 있었지만 언젠가 곁에서 움직여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은호의 어깨를 잠시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때 장내 스크린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은호가 준비한 영상 파일이 자동으로 재생되었습니다. 고성희의 음성이 행사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애는 세상에 없어야 돼. 짧은 문장이었지만 수십 명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고성희의 눈빛이 흔들렸고 관계자들이 당황하며 리모컨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은 이미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지워지길 바랐던 한 문장이 수많은 증인 앞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고성희의 음성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애는 세상에 없어야 돼. 객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고성희는 황급히 마이크를 빼앗아 외쳤습니다. 날조입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은호는 차분히 마주섰습니다. 저는 날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말했으니까요. 딸이 엄마를 고발하는 자리에 서는 순간 모든 시선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실을 믿게 될까요? 정순이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은호야, 그만해. 네가 다칠 거야.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숨지 않겠습니다. 정순이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의 눈물과 자식의 결심이 같은 무대 위에서 맞부딪힌 순간 시청자들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쏠릴지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고성희가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아는데? 내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 네가 알아? 은호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잃었습니다. 그 세월은 누가 책임집니까? 고성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권력의 언어가 무너지는 순간 가족의 언어가 칼처럼 날아들었습니다. 성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은호야, 지금은 멈춰. 더 이상 네가 감당 못해. 그의 말은 절박했지만 손끝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다 떠안을게. 그러니까 내 입 닫아. 은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성재 씨, 제가 지켜야 할 건 제 인생이지 당신의 체면이 아닙니다. 성재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순간 미소 비슷한 것이 스쳤습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지혁은 조용히 은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은호, 여기서 더 가면 정말 위험해. 내가 도울게. 은호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선배, 이제는 제 힘으로 끝내야 합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의 메모는 여전히 꽉 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신뢰와 거리감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지 궁금증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조명이 꺼졌다 켜지며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파일이 재생되었는데 이번에는 은호가 준비하지 않은 영상이었습니다. 익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호, 내가 가진 건 시작일 뿐이야. 내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있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고 은호 역시 놀란 듯 숨을 고르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호의 복수가 진짜 시작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배우의 무대 위에 올라선 것인지 시청자들은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행사장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노트북 자판을 두드렸고 카메라 셔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울린 한마디, 진짜 서명자라는 말이 공기를 묶어두고 있었는데요. 은호가 천천히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다 멈췄습니다. 서명자라니 무슨 뜻이었습니까? 객석 뒤편 얼굴을 가린 채 있던 인물은 더 말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남았고 그 잔향이 모두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남긴 단 한 줄이 은호의 폭로를 더 큰 미궁으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이를 악물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늘 나온 이야기 모두 개인의 감정일 뿐입니다. 은호가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감정이라면 이렇게 많은 기록과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다이어리와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앞줄에서 기자들이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USB를 지금 공개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제 얼굴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내일 열릴 이사회에서 원본 파일을 재생하겠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표가 공개되자 모두의 시선은 이미 다음 날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사회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이름은 누구일까요? 영라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눈가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내가 도우면 안 될까? 은호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가 왜? 엄마 곁에 서면 나는 더 이상 내 삶이 없어. 언니 곁이라면 적어도 내 목소리는 남을 수 있잖아. 고성이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영라,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그러나 영라는 흔들리던 무릎을 세우고 은호 쪽으로 두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족 안에서 금이 가던 균열이 드디어 공개석상에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자매 사이에 섰습니다. 둘 다 그만해. 오늘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더 가면 너희 둘 다 상처만 남는다. 은호가 성재를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상처는 이미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상처를 드러낸 날이었을 뿐입니다. 성재는 말없이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뒤편 통로에 있던 지혁이 빠르게 다가와 은호 옆에 섰습니다. 이제 나가자. 준비가 됐으면 내일이 더 중요해.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내일 이 자리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말하겠습니다. 무대를 떠나는 은호의 발걸음은 단순한 퇴장이 아니라 다음 폭풍을 예고하는 시작이었습니다. 행사장을 빠져나온 은호와 지혁은 좁은 복도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카메라 기자 몇 명이 따라붙었지만 보안팀이 가로막으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은호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걸 내놓겠습니다. 지혁은 곁눈질로 주변을 살피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더 위험할 수 있어. 너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 거야. 은호는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누군가 제 뒤에 섰으니까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네가 내일 열어야 할 봉투는 따로 있다. 오늘 네가 보여준 것은 빙산의 일부일 뿐이다. 은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익명의 발신자가 남긴 이 한 줄은 은호의 복수가 단순히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더 큰 세력의 그림자에 얽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우는 누구였을까요? 한편 행사장을 지켜보던 성재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문을 세게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누나라면 멈춰야 한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그의 시선이 뒷좌석에 놓인 갈색 봉투로 향했습니다. 봉투 안쪽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열면 나도 끝난다. 하지만 닫아두면 은호가 더 깊이 들어간다. 성재는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쥔 봉투 안에는 과연 어떤 이름이 적혀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현관불을 켰습니다. 정순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은호가 두고 간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열어봐야 하니? 엄마, 그건 혹시 제가 내일 못 나가면 대신 공개해주세요. 정순이의 눈가가 금세 젖었습니다. 은호야, 네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그냥 묻어두면 안 되니? 저는 이미 너무 오래 묻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파내야 합니다. 정순이는 손으로 봉투를 끌어안았습니다. 만약 내일 네가 다치면 나는 어떻게 하니? 은호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내가 다치더라도 엄마는 제 이름을 끝까지 남겨주세요. 은호의 말은 다짐이자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은호가 내세울 이름은 누구의 운명을 흔들게 될까요? 다음 날 오전 하늘건설 이사회장 복도는 이른 시간부터 북적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서류를 안고 오갔고 기자들이 출입문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은호는 깊은 호흡을 고르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 안쪽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그 장치 하나로 오늘 회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며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지혁이 곁에 다가왔습니다. 은호, 마음의 준비는 됐어? 마음은 준비됐어요. 다만 결과가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라도 곁에서 잡아줄게.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이 증거가 공개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세 가족에 얽힌 사랑과 갈등 속에서 비혼주의자 이지혁과 그를 사랑하는 지은호, 그리고 절친 박성재 사이의 팽팽한 삼각관계. 거기에 부모 세대가 남긴 상처와 책임까지 교차하는 KBS 주말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은호가 고성희의 친딸임을 밝히며 폭로전을 시작하고 증거와 발언을 무기로 가족과 사회를 동시에 흔드는 복수의 첫 걸음을 내딛는 전개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신 줄거리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한 예상 대본이며 실제 방송 전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비교하며 보시는 재미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상드라마 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